8kg 맞췄는데 8kg만큼 더 넣은 것 같아. 뭔가 예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 그러네. 여름 대비로 살 빼는 게 맞는 것 같긴 해. 살이 안 빠져있으면 여름에 더 더운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빼려고 해도 빠지지가 않는다는 게 문제지. 으자 으자자자 해볼게요 여러분. 갑니다. 해볼게요. 갑니다 여러분. 해볼게요. 갑니다 여러분. 해볼게요. 자, 지난번에 했던 거 잠깐 언급하고요. 잠깐 언급하고 오늘 것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거 중에 공식이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넓이 공식 어떻게 되지? 이렇게 한다고 했었지?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되는 공식이 있었고요. 이게 어떨 때도 된다고 했었니 얘들아? 이거 넓이 구하는 것도 같은 공식이라고 했죠. 2차 두 개일 때는 뭐가 달라진다고 했죠? 2차 두 개일 때는 달라지는 게 뭐냐? 공식이 약간 다르지. 2차가 두 개라서 최고차항이 원래는 최고차항 A 해서 저 2차의 최고차항만 딱 썼는데 2차가 두 개니까 그 둘의 최고차항에 차가 된다. 요것만 좀 조심하자고 했죠? 기억하시나요?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고요. 또 하나 더 이야기했었지. 삼차인데 한근과 또 중근 하나가 질 때 요 녀석 넓이 구하는 공식은 12분의 5 절대값의 예에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서 4승입니다. 됐어요? 자, 요거 기억 좀 해두자라고 했었어요. 이거가 비슷한 게 이렇게 되어도 넓이 구하는 공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되어도 넓이 구하는 공식이 달라지지 않아요. 2차랑 3차랑 1차가 되어도 중근 하나 원래근 하나 이렇게 되면 똑같은 공식을 씁니다. 또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공식이 달라지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알파에 베타 이렇게 해서 이게 2차여도 2차랑 이렇게 접하고 한 점에서 만나는 모양이어도 똑같은 공식을 씁니다. 11분의 최고차항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승 이거 씁니다. 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둡시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 공식은 우리가 넓이 구할 때 좀 우리가 좀 편의성을 위해서 좀 외워줘야 되는 게 아닐까 싶어. 이거를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계산해야지. 안 하면 얘가 이제 x 플러스 n일 거고 이게 뭐 3차가 막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인테그랄에서 알파에서 베타까지 한 다음에 직선에서 이 3차를 뺀 거 mx 플러스 n에서 저 3차를 뺀 거
인테그랄 dx 이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딱 봐도 알겠지만 귀찮고 더럽죠. 귀찮고 더럽고 그 다음에 뭐 이 계산을 하면서 뭔가 우리가 뭘 깨닫게 되는 게 딱히 없어요. 단순 계산이거든. 세제곱 계산하고 뭐 더하기 빼기 계산하는 게 뭐 그렇게 심오한 계산이겠어. 단순 계산인데 시간만 오래 드는 이런 계산을 공식을 안 외워놓으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식 정도, 요 정도 공식은 좀 외워두도록 합시다. 알겠죠? 2차하고 3차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공식이고요. 뒤로 넘어가세요. 넓이가 같을 때를 한번 해봅시다. 3차에서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지난번에 우리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이렇게 되고요. 얘가 이렇게 되어서 이만큼 거리랑 이만큼 거리가 같다고 한번 해봅시다. 같다고 한번 해보시면 이 녀석은 정확히 요 넓이랑 요 넓이가 똑같아요.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고 얘가 gam마다 라고 하시면 저 넓이랑 저 넓이가 똑같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요거 한번 잘 봐봐. 이 녀석을 우리가 딱 옮겨가지고 이 베타를 원점으로 맞췄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봐봐. 베타가 원점이 되면 요만큼은 이제 여기가 0 될 거 아니야. 그치? 베타를 왼쪽으로 그대로 들어 옮겨가지고 베타를 0으로 맞췄다고 치면 얘가 0 되겠죠? 이만큼의 거리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만큼의 거리를 뭐 예를 들어 L이라고 한다면 요 녀석의 좌표는 그러면 빼기 L이 될 거고 요 녀석의 좌표는 L로 바뀌겠지. 그죠? 그럼 이 3차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 0L 빼기 L을 근으로 가지는 3차가 되니까 이 3차 방정식은 최고차항은 뭔지 모르겠고 0과 L과 빼기 L을 근으로 가지는 3차 모양인 거예요. 이걸 전개해 보시면 돼요. 찍으면 짠! 어떤 모양이지? 어떤 모양이지? 기함수 모양이라고. 기함수 모양이 뭐예요? 원점 대칭 모양이지. 얘가 정확히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원점 기준으로 해서 대칭 모양으로 생긴 거예요. 원점 기준으로 해서 대칭 모양으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부분과 이렇게 생긴 부분은 정확히 대칭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얘를 Y축 대칭 한번 하고 X축 대칭하면 정확히 겹쳐져야 됩니다. 겹쳐져야 되니까 이 넓이랑 이 넓이가 똑같은 거예요. 정리를 해주자면 3차 방정식에서 이렇게 생겼는데 이 간격이 똑같다. 그러면 요 넓이랑 요 넓이가 같은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 이 녀석의 인테그랄을 만약에 알파에서 베타까지 한다.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빵 나오겠지. 왜? 넓이가 똑같은데 부호는 반대잖아. 얘는 양수, 얘는 음수니까 인테그랄을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상수에 돼서 0 되겠죠. 됐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지? 이거랑 비슷한 녀석은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것도 돼요.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만나는 점을 내려봤더니 간격이 똑같아. 이렇게 되어도 똑같게 성립합니다. 이거랑 이거도 똑같아요. 됐어요? 뭐도 되냐면 심지어 2차여도 간격이 똑같다?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아요. 근데 2차 이렇게 되는 거는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니까 그냥 이제 약간 직선이나 이렇게 돼도 아무튼 간에 둘이 만나는 점을 조사해봤더니 똑같은 간격으로 나온다. 그러면 간격이 똑같으니까 넓이가 똑같겠구나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2차로에서 나오지 않는 이유는 얘는 기하학적으로 뭐 이렇게 밝혀낼 만한 게 딱히 없어요. 얘는 기하학적으로 따질 게 좀 있거든요. 점대칭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제 점대칭으로 좀 따질 게 있는데 얘는 뭐 따질 게 별로 없어. 아무튼 그래서 저렇게 되겠다. 넓이가 똑같다.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역함수와 넓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뭐라 얘들아? 원래 함수가 여기 있어요. 역함수가 여기 있어요. 역함수는 원래 함수로 y는 x 대칭 이동한 거니까 저렇게 생겼겠죠? 자, 근데 잘 생각을 해봐. 여기를 알파, 베타, A, B, C 대로 보자. A, C, D라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묻는 게 뭐냐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 더하기 인테그랄 C에서 D까지 f 역함수 x dx를 물어봤다고 칩시다. 이런 걸 물어봤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뭐 이렇게 할 건데 f는 알겠는데 f 역함수를 만약에 한다고 치면 이 녀석이 역함수가 구하기 쉬운 녀석이라면 뭐 구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구하기 제일 쉬운 걸 생각을 해봐도 예를 들어 뭐 2차라고 생각을 해봐. 2차는 역함수는 루트로 나오죠? 루트 나오는 거 접근할 수 있어? 못하잖아. 그죠? 되게 쉬운 걸 역함수로 들어도 접근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의 계산은 f 역함수를 구해서 하는 계산이 아닌 거야. 오케이? f 역함수를 구해서 하는 계산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f랑 f 역함수는 y는 x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이다. 요거 써먹는 거거든요. y는 x 대칭이다를 써먹어서 어떻게 구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f에 있던 위치랑 f 역함수에 있는 위치가 얘를 대칭 이동하면 여기 있는 위치가 어디로 가는지를 체크해주면 되는 거야. 보시면 A에서 B까지 fx dx는 어떻게 생긴 부분이냐면 여기야. 이 파트죠? C에서 D까지 f 역함수 x dx는 부분이 C에서 D까지 f 역함수니까 이 파트잖아. 맞지? 이거랑 이걸 더해봐라 하면은 뭐 이게 뭔가 싶지. 하지만 어떻게 생각해? 얘를 y는 x 대칭 이동하면 이 초록색 부분은 저쪽에서는 어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초록색은 y는 x 대칭 이동을 하면 얘는 여기 대응되고 얘는 여기 대응되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기준이 되고 이렇게 생긴 이 부분이 요거랑 똑같은 거야.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대칭 이동에서 딱 적으면 얘가 이렇게 가서 여기 딱 붙을 것 같죠? 됐지? 이렇게 적어놓고 생각을 이제 한번 해보시면 그럼 파란색 더하기 초록색이라는 거는 약간 이렇게 생긴 기역자 모양의 넓이 구하라는 거죠. 약간 도끼처럼 생겼는데 저 기역자 모양의 넓이 구하라 라는 건 별로 어렵지 않지. 왜? 여기는 F잖아. A 집어넣었으니까 여기 뭐겠어? FA겠지? 여기 B를 집어넣었으니까 여기 뭐겠어? FB겠죠? 저만큼의 넓이 이렇게 구해봐라 하는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에서 조그마한 직사각형을 빼면 되죠. 됐어요? 그래서 큰 직사각형은 가로 길이가 B, 세로 길이는 FB. 그래서 BFB에서 조그마한 직사각형은 AFA니까 AFA를 빼주시면 되겠다. 빼주시면 저기 딱 기역자 모양의 넓이가 나온다. 할 수 있겠나요? 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저거 넓이 구해봐라 라고 하시면 어떤 게 기본이야? 이 녀석을 대칭 이동하면 어디에 있지?를 반대편에서 보는 거예요. 역함수 관련 넓이 구해라 라고 하면 이걸 역함수를 구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이 F쪽에서는 어느 쪽 넓이를 얘기하는 거지를 해서 반대쪽을 보는 거야. 아시겠죠? 알겠지? 반대쪽에서 넓이를 구하시면 된다. 그리고 이런 녀석들 같은 경우는 보통 저게 정해져 있는데 이거 곱하기 이거 그래서 이거 곱하기 이거에서 이거 곱하기 이거를 뺀 녀석으로 나타납니다. 왜냐면 A하고 C인데 C가 지금 얘잖아. 얘는 이쪽에서 보면 누구야? FH. D는 누구야? FB잖아. 그러니까 BFB라는 말은 BD야. BD고요. AFA는 AC예요. 그러니까
BD에서 AC 뺀 값이 나오는 거야.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외워놓으시면 계산을 좀 편하게 할 수 있겠지. 근데 이제 좀 외우기 나는 싫다. 그러면 그림 그리셔가지고 좀 저 기역자 모양이구나 해서 넓이 구해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양이 아니게 되는 녀석도 있죠. 어떤 녀석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거. 원래 함수가 이렇게 생겼고 역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 이런 녀석을 물어볼 때가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얘랑 얘 사이의 넓이를 구해봐라 하면 이만큼의 넓이겠지만 그렇게 구하는 것보다는 뭐 하는 게 나아요? 절반의 넓이 구하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라고 하면 만약에 얘가 역함수 얘가 원래 함수라고 치면 역함수랑 원래 함수 사이의 넓이 구하는 건 식은 원래 이렇게 써야 되잖아. 알파에서 베타까지 역함수가 위에 있고 원래 함수가 밑에 있으니까 이렇게 식으로 써야 되잖아. 맞지?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서 인테그를 하면 이 사이의 넓이가 나오는 거잖아. 맞지? 근데 이거의 문제점이 뭐야? F 역함수가 골치 아프다는 거야. 맞지? 역함수 구하기가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해요? 이거 대칭하면 얘가 되니까 절반 넓이 구하죠. 이거 구해서 2배 하는 게 더 편하다는 거지. 됐어요? F 역함수 구하는 거 골치 아프니까 그냥 y는 x랑 원래 함수 사이의 넓이 구해서 그거 2배 하시면 된다. 되겠죠? 이걸로 풀어주시면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원래 함수와 역함수 사이의 넓이 이런 거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뭐예요? 역함수 관련으로 해서 넓이 구하라 라는 문제는 그 역함수를 구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걔를 y는 x 대칭 이동하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보셔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알겠지? 자, 문제 한번 풀어보자. 갑니다. 5번이요. 위에죠. 그래서 접하는 직선을 곡선을 그을 때 직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해볼게요. x3승 플러스 2는 어떻게 생겼냐면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1,3은 어디 있냐면 대충 여기쯤 있다고 하고 여기서 접선을 긋겠다는 거잖아. 접선을 긋겠다는 거잖아. 여기가 지금 1,3이에요. 그리고 접선을 그었어. 다시 만나는 점이 있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을 x축이 대충 여기쯤 있다고 하고 이 녀석을 이렇게 떨궈보시면 우좌표가 있을 거고 이거 떨궈보면 얘가 이제 1이겠지? 이렇게 될 건데 뭐라고 했냐면 직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만큼의 넓이를 구하라 라는 문제예요. 됐나? 한번 구해볼게요. 간다. 일단 이걸 하려면 얘네들이 어디서 만나는지 얘를 알아야지. 그죠? 그러면 요거랑 요거가 만나는 교점을 할 건데 1,3에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알죠? 어떻게 하지? 이제 미분하시면 3x제곱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기울기가 3이잖아. 이 직선의 기울기는 3, 1,3을 지나니까 식이 뭐야? 됐나? 풀면 y는 3x예요. 이 3x와 누가 만나는? 제가 만나는 점을 구해보자. 넘어가면 1러 명이니까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겠네. x값이 됐나? 보시면 알겠지만 1에서 접하는 건 당연하지. 왜? 1에서 접선을 그었으니까 1에서 접하기 당연히. 맞지? 그리고 떼기 위해서 만나는 거야. 여기가 마이야. 2까지 되셨나? 2까지 되셨죠? 2까지 해놓고 나서 이제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만큼의 넓이를 구하라 라는 건 어떻게 구하면 돼요? 어떻게 구하면 되죠? 보경아 어떻게 구할 거야?
하나 기억이 나시나요? 이거 혹시 어떻게 구하는지? 뭐라고요? 아하, 공식 써서 구하면 제일 좋겠죠. 공식 한번,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것이 3차인데 한 점에서 접하고 한 점에서 만나잖아, 그지? 3차인데 한 점에서 접하고 한 점에서 만나는 거 공식 쓰면 되는 거야. 공식 한번 써볼게요. 12분의 최고차 1 하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3이죠? 3에 몇 승? 4승인 거야. 됐어요? 그러면 3으로 나누면 4분의 27이다가 나오는 겁니다.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쪼복 넓이 공식이에요. 만약에 근데 얘를 안 하고 나는 공식을 몰라. 근데 이거 넓이를 구해야 돼. 그럼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누가 위에 있니? 3차가 위에 있지? 직선이 밑에 있지? 그래서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는 거야. 저거에서 밑에 거가 여기 3x. 이거 dx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산한다고 치면 뭐 이런 걸 하겠지. 대입하겠지. 뭐 이런 거 하겠죠. 빼기 넣어가지고 이거 계산해서 나오는 건데 공식이 좋은 게 뭐예요? 한 방에 나온다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치? 그래서 외워놓으시면 이 계산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그나마 이거는 좀 예쁜 편이야. 공식 이 정도면 예쁘지. 근데 만약에 뭐 4분의도 있고 3분의도 있고 이러면 막 통분하고 막 하면 골치 아프겠죠? 그래서 공식이 웬만하면 좀 들어맞는 건 공식으로 외우자. 이 얘기하는 겁니다. 필요한 거 볼게요. 끝봐. 절대값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생겨서 얘가 이렇게 생겨서 얘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얘가 원래 이 녀석의 좌표는 1이고요. 이거의 좌표는 y이고요. 여기는 1입니다. 이 절대값이 x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얘랑 누구? y는 1로 둘러싸인 얘는 얼마일 거야? y는 1은 여기다 평평하게 그으면 y는 1이겠죠? 넓이를 구하라는 당연히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의 넓이의 합을 구하라 라는 소리입니다. 저거 어떻게 구할까? 어떻게 구할까요, 여러분? 일단 이거 구해줄까? 요거는 y는 1이니까 요거랑 요거는 구할 수 있죠. 얘가 x제곱 빼기 1이니까 얘가 x제곱 빼기 1이다 얘를 풀면 되잖아. x제곱 빼기 1 되는 거 찾으면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죠. 여기가 루트 2고요. 여기 빼기 루트 2. 자, 저거 넓이 구해야 돼. 어떻게 구할까요?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한다고 생각하면 한번 봐봐. 일반적으로 구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이렇게 구하는 거거든. 딱 봐도 왼쪽 오른쪽 좌우 대칭이야.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둘 다 할 필요 없이 오른쪽만 해서 2배 하면 되겠다, 맞지? 그래서 오른쪽 요만큼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건데 이거의 넓이는 잘 보시면 위에 있는 게 y는 1이고요. 밑에 있는 게 지금 요만큼의 이 함수인데 이 함수는 x제곱 빼기 1이 아니라 접혀 올라간 녀석이잖아. 그러니까 x제곱 빼기 1이 아니라 접혀 올라간, 즉 x제곱 빼기 1에다가 마이너스가 붙은 얘는 1 빼기 x제곱의 함수 그래프라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거랑 요거 사이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면 이거에서 이거 빼서 하면 되는데 문제는 1에서 이 왼쪽 함수와 오른쪽 함수가 나눠져요. x는 1 기준으로 해서 왼쪽 함수는 얘는 1 빼기 x제곱이고 이 오른쪽은 x제곱 빼기 1이니까 둘이가 함수가 다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테그랄 여기서 1까지는 1에서 얘를 빼야 되는 거야. 이것은 그 다음 인테그랄 1에서 루트 2까지는 1에서 요 1에서 누굴 빼야 되냐면 얘를 빼야 되는데 얘가 누구야? x제곱 빼기 1. 이걸 하면 저만큼의 넓이가 나오고 그거를 몇 배 하면 돼?
두 개 하면 되는 거야. 왜? 왼쪽 오른쪽 좌우 대칭이니까.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 계산하시면 저거 구할 수 있고요. 근데 만약 혹시 이거 공식으로도 풀 수 있는데 혹시 공식으로 푸는 거 보이시나요? 혹시 공식으로 푸는 거 보이세요? 공식 하려면 이거 써먹어야 되잖아. 이런 그림이 있는 거 찾아야 되잖아요. 이런 그림이 여기에 좀 많이 보이죠? 많이 보이죠? 잘 보시면 이거 좌우 대칭은 이거는 이게 이제 첫 번째 풀이 일반적인 풀이고요. 공식 써서 푸는 풀이는 이렇습니다. 이거 밑에 원래 이렇게 있었겠지. 별로 예쁘지가 않네. 아무튼 이렇게 있었겠지. 그러더라. 이거 넓이 구할 수 있죠. 이거 넓이 구할 수 있지. 어떻게 구해? 이걸로. 맞지? 근이 뭐야? 루트 2랑 빼기 루트 2잖아. 그래서 이거 공식 뭐예요? 6분의 최고차 1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루트 2에서 빼기 루트 2를 빼서 3승하면 되잖아. 맞지? 얘가 2루트 2니까 3승 하시면 뭐예요? 8, 16루트인가? 맞지? 계산하면은 3분의 8루트인 거 아시겠어요? 저 초록색 부분의 넓이가 3분의 8루트예요. 저걸로 초록색은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우리 이거 넓이 구할 수 있잖아요. 얘도 뭘로 쓰면 돼? 공식. 저 파란색 부분의 넓이는 뭐예요? 6분의 최고차항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하면 1 빼기 1이잖아. 6분의 8, 3분의 4.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만큼의 넓이라는 것은 이 커다란 초록색에서 파란색 2개를 빼면 되잖아. 맞지? 커다란 초록색에서 파란색 부분 2개를 빼면 되잖아. 위아래는 똑같을 거니까. 그래서 3분의 8 루트 2에서 뭘 빼면 돼? 3분의 4 2개를 빼면 된다고. 됐어요?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공식이 꽤나 많이 사용되죠. 근데 약간 얘가 2차가 어떤 직선과 또는 뭐랑 만나는 그 근이 나오면서 그 근과 관련해서 넓이를 구하라 라고 하면 거의 요 공식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 공식을 써서 풀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좋아요. 알겠지? 난 골치 아프니까 이렇게 풀래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풀다 보면 계속 복잡한 계산을 계속 해야 되는 왜냐면 보통 사람이 평소에 자기가 풀던 대로 풀고 싶어 하거든. 계속 이렇게 풀어버릇하면 계속 이거 계속 계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공식 써먹어서 푸는 연습을 좀 해보시는 게 좋아요. 알겠지? 뒤로 가볼게요. 7번. K가 여기가 클 때 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같게 되도록 하는 K값을 구하시오라는 겁니다. 해볼게요. K가 여기보다 크다. 얘가 여기잖아. 얘가 1이잖아. K가 이 근처에 어디 있다는 소리인데. 그치? 넓이가 같대.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K가 여기쯤 있다고 치면 상차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넓이가 같다는 건 무슨 소리야? 이 넓이랑 이 넓이가 똑같다는 말이지. 아하,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가 했죠. 어떻게? 이거랑 이거의 간격이 같으면 넓이가 같다고 했어요. 반대도 성립합니다. 넓이가 같으면 간격이 같아요. 여기에 1간격이니까 당연히 이것도 1간격이고 K는 그러면
2가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됐나? 다음 거 봅시다. 8번. AX가 2등분하더라고. 슝. 근데 Y는 AX가 어떻게 2등분을 하지? 아, 4X네. 다시. 4X는 색이 이제 다르시죠? 이거 다음에 2일 거고. 20원 넣어보시면 4, 8. 이거 4겠네. 네, 이 정도 할 테고요. Y는 AX가 얘를 2등분한다라는 말은 이만큼의 넓이를 Y는 AX가 이렇게 생각해서 요거 넓이 똑같이 이렇게 만든다는 소리지. 됐어요? 그래서 이만큼의 넓이와 이만큼의 넓이는 같다. 이 얘기하는 건데.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넓이가 같다. 어떻게 하죠? 넓이 구해서 는 같다를 할까? 그러려고 하니까 좀 복잡하지. 왜냐면 위에 거는 구한다 쳐도 밑에 거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쪽 따로 해야 되는 게 좀 복잡하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냐? 약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만큼의 넓이 구하기 별로 안 어렵지. 이만큼의 넓이 구하는 거. 왜? 공식 쓰면 되잖아. 0하고 4 너무 잘 보이죠? 쓰면 되겠고. 우리 이만큼의 넓이 구할 수 있지. 이만큼의 넓이. 왜? 요점만 알면 공식 쓸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 큰 거의 넓이는 작은 거 요만큼의 넓이에 2배다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한번 가볼게요. 일단 얘를 구하려면 이거 좌표가 필요합니다. 좌표 한번 구해볼게요. 좌표는 빼기 얘가 AX랑 같다 해보시면 X로 묶으시면 X가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0 또는 4 빼기 A가 나올 거고요. 얘가 누구랑 누가 만나는 거야? 2차랑 1차가 만나는 거잖아. 0은 원점에서 당연히 만날 거고 4 빼기 A인 거예요. 여기가 4 빼기 A야. 이렇게 만나요.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만큼의 넓이를 공식 써서 한번 구해봅시다. 쟤를 S1이라고 한번 해볼까? S1은 6분의 최고창 빼기 1이니까 빼기 1에 그치? 그 다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 그러니까 4 빼기 A 여긴 0이니까 뺄 건 없죠? 이거의 3승 됐니? 그 다음 이 커다란 거 하나 구해볼게요. 이 커다란 걸 그냥 S라고 한번 해봅시다. S는 6분의 최고창은 빼기 1 똑같고요.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 4에서 0 빼서 3승 그러니까 4의 3승이 20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6분의 하고 4의 3승이니까 64 3분의 32겠지. 자, 어떻게 돼야 돼요? 이만큼의 넓이는 2배 하면 이 전체 넓이가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얘를 2배 하면 얘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아까 제가 6분의 하고 4-a의 3승을 하면 얘를 2배 하면 3분의 32가 나와야 하는구나. 2를 약분하면 3은 다시 여기랑 약분될 테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4 빼기 A의 3승이 32입니다. 구하라고 하는 게 뭐죠? A 값을 구하시오네. 자자, 세제곱해서 32가 되는 이 4 빼기 A는 뭐겠어요? 32에 세제곱분의 A 그치? A는 뭐야? 4 마이너스 세제곱분의 1은 이렇게 쓰자. 끝. 숫자가 좀 더럽지만 저게 맞습니다. 제가 왜 2하고 4죠? 세제곱근은 세제곱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잖아. 32는 2의 5승이잖아. 2의 5승 중에 2의 3승이 바깥으로 나간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겠지. 2의 3승이 바깥으로 나가면 2가 딱 될 거고 3개가 나갔으니까 2개가 남죠. 이렇게가 남는 거죠.
이게 8번입니다. 공식 써서 푸는 거 아시겠어요? 공식 꽤나 많이 쓰죠? 9번 가볼게요. 이거 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상수 A 값과 그때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할게요. 얘는 이거잖아. 이거니까 근이 마이너스 1과 2예요. 그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y는 ax라는 걸 그릴 건데 y는 ax를 뭐 이렇게 그렸다고 쳐. 딴딴 이렇게 그릴 건데 얘네들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최소가 되도록 해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 이만큼 부분에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최소가 되도록입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뭐부터 구해야 되겠어요? 공식 써먹으려면 이 값이랑 이 값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거 구하고 이 값 구할 거예요. 알파랑 베타를 구할 건데. 자, 한번 해봅시다. 얘는 누구랑 누가 만나? 얘랑 얘가 만나. 그래서 는 갖다 한번 해보시면 넣어보시면 됐어요? 는 갖다를 했더니 봐봐. A가 들어있는 식이어서 어차피 그는 안 나오겠지. A가 값이 뭔지 모르니까 어차피 그는 안 나오니까 우리는 그냥 근을 적당히 두고 푸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해버려요. 그럼 우리는 대신 근과 계수의 관계는 알 수 있죠. 두근의 합은 뭐야? 두근의 합은 요거는 구할 수 있단 말이야. 맞지?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거 넓이 한번 해봅시다. 이거의 넓이는 어떻게 되지? x라고 하자. 6분의 최고차항 1 하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 맞지? 근데 우리는 베타 빼기 알파는 모르지만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는 알아. 그러니까 합이랑 곱 가지고 차 구하는 식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합곱 가지고 차 한번 구해봅시다. 얘는 그러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저거 1을 먼저 하고 가자.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4알파 베타겠지. 그러면 얘가 1 플러스 A 4알파 베타 하면 플러스 8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럼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해서 이거가 나왔으니까 베타 빼기 알파는 뭐였어요? 루트하고 이건 뭐야, 그치? 그럼 이거를 어디다 넣어? 여기다 넣는 것이. 넣어보시면 6분의 1에 하고 이거 루트 걸어 필요 없네. 루트 8의 세제곱 됐어요? 묻는 건 뭐냐면 이 녀석의 최소가 되도록 하는 상수니까 얘가 최소여야 해. 그럼 6분의 1은 어차피 상수 세제곱도 어차피 상수 제곱이니까 그 루트 안에 있는 녀석이 최소여야 되잖아. 1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8은 최소가 되는 a 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1이겠죠. a가 마 1일 때가 최소고요. 2차니까 이제 빼기 1일 때 꼭 시험이니까 빼기 1일 때가 최소고요. 그때의 값은 몇이겠어? 빼기 1 집어넣으시면 빵 돼서 날아가니까 8이겠지? 루트 8이니까 2루트 2잖아. 2루트 2에 함승하면 얼마죠? 16루트 2. 그러니까 6분의 16루트 2니까 3분의 8루트 2쯤 되겠다. 최소 값은 이 정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때 A 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최소 값은 3분의 8루트 2가 나오겠다. 할 수 있겠네요. 정리 한번 다시 해볼게요. 정리 한번 해볼게. 얘랑 얘가 만났는데 저희 차랑 제 직선이 만났는데 는 같다를 해봐도 A 때문에 어차피 근은 못 구해. 그래서 근을 적당히 알파랑 베타로 두고 근과 계수 정도만 구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넓이 구하려고 공식 써봤더니 우리는 베타 빼기 알파가 필요해. 그러니까 차가 필요한데 합곱을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합곱 구하는 거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구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베타 빼기 알파를 이렇게 루트가 들어간 식으로 구할 수 있고, 대입해 보시면 결국 이 루트 안에 있는 1 더하기 a의 제곱 플러스 8이 최소일 때가 전체가 최소구나. 이 녀석은 언제 최소냐? 당연히 꼭지점일 때, a가 마이너스 1일 때 8의 최소값을 가립니다. a가 빼기 1일 때고요. 그 집어넣어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됐지? 다음 거 보자. 번에 1번 정도는 할 수 있겠고. 은경아 잘 따라오냐? 잘 따라와요? 뭔가 표정이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그냥 끄덕끄덕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야. 자, 이거에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fx와 g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f랑 f 역함수로 둘러싸인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둘이 만나는 점 구해봐야 되고, f랑 f 역함수가 만나는 점 구한다는 건 y는 x랑 만나는 점 구하는 거랑 똑같죠. y는 x랑 만나는 점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이렇게 만나는 점 구해보시면 넘어가면 x로 묶으면 만나는 점이 0번 1이야. 됐나? 그림 대충 한번 그려보시면 y는 x, y는 x랑 어디서 만나요? 0과 1에서 만나. 0에서는 그냥 만나고 1에서는 접하잖아. 그러니까 0에서는 3차 함수인데 0에서는 직선이랑 그냥 만나고 1에서는 접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3차가 0에서는 그냥 만나고 1에서는 접해야 되니까 3차가 저렇게 생긴 거야. 여기까지 됐니? 그럼 이 녀석의 역함수는 어떻게 생겼겠어? 뭐 이렇게 생겼겠지? 그쵸? 그러면 이거 막 어떻게 생겼는지 고민할 거 없고요. 우리는 어차피 사실 뭐가 하는데 이거 넓이에서 곱하기 2만 하면 된다고. 됐니? 자, 이거 넓이 구할 거예요. 넓이 어떻게 되지? 공식. 그쵸? 어떤 공식이니? 3차랑 직선이 하나는 접하고 하나는 그냥 만나는 점이니까 공식 쓸 수 있잖아. 해볼게요. 11분의 최고차항 1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1의 4승이지. 그래서 이거를 몇 배 하면? 2배 하면 이 넓이가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6분의 1이네요. 할 수 있겠니? 이렇게 구하는 게 1번입니다. fx랑 f 역함수 사이에 뭐 어쩌고저쩌고 넓이를 구하라는, 둘이 만나는 점에서 당연히 y는 x도 만날 거다. 그러니까 f랑 y는 x 사이의 넓이 구해서 곱하기 2 해야겠다. 그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됐지? 2번은 잠깐 쉬었다 합시다. 해보자. 보자 얘들아. 한번 해봅시다. 2번 한번 해보고요.
속도와 거리가 있는데 일단 2번 해보시죠. 번에 2번입니다. 228페이지. 왜요? 왜 못 찾았어? 왜 못 찾고 있죠? 아, 여기 찾았어요. 찾았어요? 네. 네, 10번에 2번. 10번 1번까지만 했잖아. 2번 한다? 여기요. fx가 x3 플러스 2x 플러스 1이랍니다. 저렇게 생긴 3차 함수인데 이 녀석과 뭐라고 했냐면 1에서 4까지 gx는 fx의 역함수예요. 그래서 원래 역함수하고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봐라 라고 하신다면 yx를 이렇게 그으셔가지고 fx가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 gx가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면 영지번호면 1이니까 얘가 1일 거고 얘가 1일 거예요. 여기까지 됐지. 여기서 여기까지 fx dx라는 말은 조금 넙대대하게 그렸어야 되네. 이런. 자, 일단 넙대대하게 그릴게요. 이것도 자, 이렇게 좀 더 여기에 닿게. 그래도 좀 더. 녹았네. 약간. 좀 낫다. 이런 식으로. 좀 별로 안 그래 보이잖아. 다시. 좀만 더 이렇게 돼. 우겨나. 어디 갔다 왔냐? 아니 쉬는 시간에 화장실 안 가고. 자, 앉아 얘들아. 여기 1이고요. 여기가 1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fx dx라는 말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보시면 0에서부터 1까지가 이렇게 있죠. 이만큼의 넓이를 구하라는 말이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fx dx. 1에서 4까지인데 잘 보시면 여기 1 집어넣으면 4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1 집어넣었을 때 나온 값이 이게 4예요. 그림 예쁘진 않잖아. 다시 이번에 좀 예쁘게 그려갈게. 이번에는 조금만 다른 먼저. 이렇게 찍고 가자. 그래서 얘가 약간 이렇게, 그리고 얘가 약간 이렇게. 됐죠? 이제 예쁘네요. 자, 보세요. 0에서 1까지 fx dx라는 거는 0에서부터 1까지는 이만큼입니다. 이만큼의 넓이를 구해라. fx dx고요. 일단 1에서 4까지를 한번 볼 건데 저걸 넣자. 1에서부터 4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1에서 4까지 gx dx 이걸 구하라 라는 건데 제가 얘기했죠. 역함수에서 이거 구해라 라는 말은 저 3차 함수의 역함수 구해서 대입하라는 게 아니고 이 역함수에서의 이 위치가 yx 대칭 이동을 했을 때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반대편에 이 초록색으로 yx 대칭 이동하면 얘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오겠지. 그래서 여기야. 이만큼의 넓이입니다. 이만큼의 넓이가 저거 넓이랑 똑같은 거지. 다 했다 그러면 자 보세요. 파란색 더하기 초록색은 파란색 더하기 초록색이니까 이 직사각형 넓이랑 같죠. 이 직사각형 가로가 1, 세로가 4니까 몇이겠어요? 4겠죠. 됐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역함수 그래프의 넓이 다 해봤고요. 아까 전에 그 얘기도 했었지.
이거 간단하게 봤을 때 어떻게 볼 수 있다 했지? 이거 곱하기 이거에서 이거 곱하기 이거 뺀 거라고 볼 수 있다 했지? 4에서 빵 빼면 4잖아. 자, 뒤로 한번 가볼게요. 속도거리 한번 해봅시다. 속도거리 한번 해봅시다. 일단 우리가 위치는요, 위치를 우리가 xt라고 하면, 위치를 xt라고 하면, 그리고 속도를 vt라고 하고 가속도를 at라고 한번 해봅시다. 전부 다 t에 관련된 함수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우리는 뭘 알아? 위치 미분하면 속도인 거 알고요.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인 거 알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약간 이제 활용하면 함수 그래프 중에서 위치 시간 그래프일 때는 이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지?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저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지? 여기 어디라고 하면?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위치를 미분한 거잖아. 위치를 미분한 거니까 속도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는 요 점에서의 이 물체의 속도를 나타낸다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만약에 위치 시간 그래프인데 뭐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속도가 0 되는 지점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속도가 0 되는 지점 여기 앞으로 가는 지점과 뒤로 가는 지점도 어떻게 할 수 있어? 접선의 기울기 보면 돼. 얘는 기울기가 양수니까 앞으로 가고요. 얘 접선의 기울기가 보시면 음수잖아. 그런 말은 속도가 음수란 소리니까 뒤로 가는 거고, 여기는 속도 구해보시면 양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눠보시면 이때는 앞으로 가고 얘는 뒤로 가고 얘는 앞으로 가는구나 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되나? 그 다음 속도시간 그래프가 있거든요. 속도시간 그래프가 제일 많이 쓰이는 건데, 속도시간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가속도지. 속도의 시간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가속도고, 보통 속도 시간 그래프는 이렇게 안 생겼고 음수되는 게 보통 있고,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가속도. 가속도가 양수이다 음수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0 되는 점이라는 건 어떤 점이지? 잠깐 멈추는 지점 또는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속도가 플러스일 때는 앞으로 가고 속도가 마이너스일 때는 뒤로 가니까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라고 생각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여기까지 했나요? 이게 우리가 미분까지 했을 때의 내용이었고요. 적분을 하고 나면 어떤 게 달라지냐면, 봐봐. 우리 반대로 생각을 하면 속도를 적분하면 말이죠. 속도를 적분하면 봐봐.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잖아? 그럼 속도를 적분하면 뭐가 되겠어요? 위치 변화가 되는 거예요. 위치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적기보다는 이렇게 적어야 좀 더 정확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왜냐면 속도니까 적분하면 xt일 거고, 그죠? 속도 적분하면 xt를 b하고 a니까 b하고 a 넣어서 이렇게 빼면은 적분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속도를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적분하면 위치 변화가 되는 거야. 그렇다면 말이지, 우리가 속도시간 그래프에서 만약에 얘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쳐봐. 그러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 A에서부터 B까지 해서 인테그랄을 하면 뭘 알 수 있다고? 이 녀석을 A에서 B까지 움직인 위치 변화를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A에서 B까지 인테그랄을 한다는 말은 이만큼의 넓이를 구한다는 소리고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서 넓이가 의미하는 것이 위치 변화예요. 얘랑 같은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어떤 그래프를 제일 많이 쓰냐면 VT 그래프를 제일 많이 써. 왜냐면 V는 뭘 알 수 있어? 적선의 기울기 구하면 가속도도 구할 수 있죠. 그리고 넓이 구하면 뭐도 구할 수 있어? 위치 변화도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VT 그래프 안에는 뭐도 있고 가속도도 있고 저 위치도 있고 가속도도 있고 다 있는 거야. 되겠죠? 그래서 VT 그래프에서의 적선의 기울기는 가속도가 양수, 가속도가 0이다가 가속도가 음수겠지. 그리고 이거 V의 부호를 보시면 앞으로 갔는지 뒤로 갔는지 볼 수 있죠. 얘는 다 앞으로 가지. 그죠? 속도가 빨라지다가 유지되다가 점점 줄어드는데 이때 이제 비로소 0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넓이 인테그랄에서 넓이 구해보시면 뭘 알 수 있어? 그 사이에 얘가 움직인 위치 변화를 구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인테그랄은 우리가 속도 시간하고 뭐 이렇게 들어있을 때 인테그랄은 저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위치 변화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조심하셔야 될 건 이동거리랑 위치 변화는 다르다. 이동거리랑 변위, 이렇게 위치 변화는 달라요. 이동거리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VT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봐. 이렇게 생겼다고 해봐. 그러면 우리가 0에서부터 얘가 이제 T VT 그래프다. 0에서부터 여기가 A고 여기가 B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기서 B까지 총 이동거리를 구하고 싶어. 이동거리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테그랄 0에서 B까지 이동거리 구하고 싶으면 절대값 치셔야 됩니다. 절대값 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음수인 건 양수로 바꿔서 계산하잖아요. 그죠? 절대값 쳐서 구해보시면 이동거리고요. 절대값을 안 치면 어떻게 돼? 앞으로 가는 거리, 뒤로 가는 거리가 이제 서로 상쇄돼서 앞으로 얼마만큼 갔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어요? 얘가 만약에 뭐 10이고 얘가 만약에 5다 그러면은 이동거리 이걸로 해서 구해보시면 15가 나오고요. 절대값이 없이 VT로 구해보면 뭐가 나오겠어? 10하고 5 뒤로 왔으니까 5가 나오겠지. 됐어요? 둘의 차이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속도거리에서 적분이 의미하는 건 그만큼의 넓이만큼을 이동했다입니다. 됐나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얼추 다 이해를 한 듯합니다. 위에 거 문제 풀어보자. 11번 해볼게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P의 시각 T의 속도가 VT가 이거예요. T가 0일 때 P의 위치가 1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 T가 0일 때 P의 위치가 1이에요. 자, 생각을 해봐. 얘를 두 가지로 풀어볼 테니까 한번 잘 봐봐. 정적분식으로 한번 풀어볼게. 방금 한 것처럼. 자, 보세요. 2초에서의 위치지. T가 2일 때의 위치를 물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해봐야 되냐면 0초에서 2초까지 위치 변화를 구하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0초에서 2초까지의 위치 변화는 이렇게 되지? 속도 적분하면 위치 나온다. 위치 변화 나온다고. 구해보시면 자, 위치 변화가 마이너스 4죠. 그 말은 0초일 때 위치 한번 보세요. T가 0일 때 P의 위치가 1, 그치? P의 위치가 원래 1였었는데 2초 동안 위치가 지금 마이너스 4가 됐단 말이잖아. 그러니까 2초 후의 위치는 마이너스 3이겠지.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뭐야? 이 빼먹었잖아. 그러면 다시 4고요. 그러면 1 플러스 4 증가했다는 소리니까 뭐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2번 1에서 3까지의 위치 변화를
1에서 3까지. 그러면 이거 하면 되겠네. 1에서 3까지에 이거. 얘는 뭐 물론 이거 적분해서 적어도 되는데 여기 저 해놓은 게 있으니까 1하고 3을 여기 넣자. 3 집어넣으시면 54 빼기 81 플러스 36 빼기 1 집어넣으시면 2 빼기 9 플러스 12 계산하시면 아래 됐어요? 그 다음 세 번째 1초에서 3초까지 움직인 거리래. 자, 위치 변화는 그냥 인테그랄만 하면 되잖아. 움직인 거리 구하려면 뭐 해야 돼요? 절대값을 쳐봐야 돼. 그치? 절대값을 쳐본다는 말은 얘가 0 되는 값이 언제인지를 알아본다는 소리고요. 이거 절대값을 쳐보기 전에 얘부터 먼저 하는 거지. 0 되는 값 알아보시면 이라고 이해해요. 그러면 얘는 VT가 어떻게 생긴 놈이냐면 이렇게 생긴 놈이거든. 그렇지? 근데 묻는 건 뭐예요? 1초에서 3초까지잖아. 그러니까 1초에서부터 3초까지인 거야. 3초가 여기 있으니까. 그죠? 이때까지에 물어봤는데 1초에서 2초까지는 어디로 가? 뒤로 가지. 2초에서 3초까지는 앞으로 간단 말이지. 그래서 이 녀석의 계산은 그러면 인테그랄 1초에서 2초까지는 이거에 마이너스 붙은 어디지? 여기 있다. 이걸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2초에서 3초까지는 그냥 적어. 됐지? 이거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거는 공식 쓸 수 있고요. 덕분에 요만큼의 넓이 공식 쓸 수 있잖아. 최고차 베타 마이너스 알파 함수 이렇게 되면 1, 그냥 1이네요. 그치? 1이나 이거 1이나 구할 수 있고요. 이거는 계산하셔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1초에서 3초까지 이거 했단 말이야. 이게 4가 나왔다는 말은 생각을 해봐. 얘가 넓이가 1이야. 그러면 이거 인테그랄에서 이쪽에서 넓이는 음수 쪽이니까 마이너스 1로 계산됐을 거 아니야. 근데 4가 나왔지. 빼기 1로 계산됐는데 4라는 말은 여기가 넓이가 몇이란 소리야? 5란 소리겠지. 1이랑 5 계산하면 4 나오잖아. 맞지? 그럼 이동거리는 총 여기서 1만큼 이동했고요. 여기 5만큼 이동했으니까 따라서 총 이동거리는 6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됐지? 이게 이제 정적분식으로 푸는 거예요. 정적분식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이제 범위로 하시면 거기에서부터 거기까지 키가 A에서 B까지라고 하면 A에서 B까지의 이동한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위치나 거리를 구할 수 있고요. 부정적 분식으로 푸는 것도 한번 봐보세요. 부정적 분식은 뭐냐면 XT랑 VT를 그냥 구할 거야. 무슨 말이냐면 VT는 주어져 있지. 이걸 부정적분하면 속도를 적분하면 뭐가 돼? 위치가 되잖아. 그래서 XT 해가지고 적분하는 거죠. 적분하는 거죠. 거기 보시면 이제 0초일 때 위치가 1이다 라는 말이 있으니까 0초일 때 위치가 1이니까 이 상수가 1이겠죠. 됐어요? XT를 이렇게 구해낼 수 있고요. 구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1번 보는 거지. 1번. 시각 T는 2에서의 P의 위치야. 그 말은 뭐 하라는 소리야? 이 위치식에다가 T2 집어넣으라는 소리지. 2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5다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로 1에서 3까지 위치 변화량을 물었습니다. 위치 변화량 물었을 때는 뭐 하시면 돼? x3 구하시고 x1 구하셔서 빼면 돼요. 위치 변화. 처음 1에서의 위치랑 3에서의 위치 딱딱 구해가지고 빼기만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3 구해보시면 몇이냐? 54, 81 이거 계산 어디서 한 것 같은데? 27 9 9가 나고
1 집어넣어 보시면 3, 5, 6 에이, 잠깐만 9가 아닌가? 80, 99 해서 1 집어넣으면 1초에서죠. 1 집어넣으시면 그거 아니에요. 이거 10이지. 10.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글쎄요. 이렇게 구할 수 있고 3번 한번 보시면 움직인 거리예요. 움직인 거리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뭐인 걸 구해야 되지? 음수인 파트도 구해봐야 되죠. 음수인 파트도 구해봐야 되니까 이거 이제 얘가 능형이다 해가지고 요것도 한번 좀 구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해보시는 게 좋은데 이거를 하는 것보다 뭐 하는 게 좋냐면 VT가 여기 있잖아. 그치? VT가 있으니까 얘가 능형이다 해서 그림 그려보시면 되는데 저거 능형이다 하는 거는 1과 2를 근으로 가지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1과 2를 근으로 가지니까 1과 2 이렇게 근으로 가지는 거야. 그러면 얘가 뿔맛뿔이지. 그럼 요 녀석은 어떻게 생겼겠어? 증가감소 증가라고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럼 1에서의 최대값이고 2에서의 최소값이다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x1 구해보시면 이때가 6 나오고요. 2 구해보시면 2 집어넣어보시면 여기 5다. 그쵸? 5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상한데? 2 집어넣었을 때 위치가 5가 맞네? 그치. 5가 맞아요. 이렇게 하시면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면 0초에서 1이라고 했지? 1에서 출발 1초에서 6 됐다가 2초에서 5가 되거든. 그래봐 갔다가 5 됐다가 얘가 다시 올라간단 말이지. 이렇게 되는데 보시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2초에서 3초까지 피가 움직인 거리예요. 3초 집어넣으면 10이거든? 그래서 3초 집어넣으면 10이야. 3 넣으면 10인데 잘 생각을 해봐. 1초에서 3초까지 움직인 거리는 1초에서 2초까지는 6에서 5가 됐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뒤로 한 칸 왔지. 그 다음 2초가 지금 5니까 5에서 3초일 때 10이니까 5에서 10까지 가면 앞으로 5칸 갔겠지. 뒤로 한 칸, 앞으로 5칸이니까 총 몇 칸 움직였겠어? 6칸 움직였겠네. 로 푸는 거예요. 할 수 있겠네? 얘는 조금 더 부정적 분식으로 하면 좀 더 함수의 그래프에 좀 치중하는 느낌이고요. 정적 분식으로 풀면 약간 대수로 해서 약간 좀 수식에 계산하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푸는 거니까 둘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신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나는 그냥 함수를 구해놓고 하겠다 하시면 부정적 분식으로 하시고요. 나는 그냥 정적분 계산할래 하시면 저걸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뒤에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지상 10m 높이에서 처음 30으로 위로 발사한 물체의 t초 속도가 vt가 이거래. 발사 후 5초가 지났을 때 물체의 지상으로부터의 높이를 구하라. 입니다. 해볼게요. 봐. 지상 10m에서 위로 쏜대. 빰 했다가 떨어지겠지? 자, 우리가 언제가 꼭대기일까를 어떻게 찾을 수 있지? 꼭대기는 어떻게 찾을 수 있죠? 위로 가잖아. 가다가 속도가 점점점 줄지 정점을 딱 찍고 그때부터 떨어지잖아. 정점을 찍었을 때 속도는 빵 될 때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보는데? 얘가 0될 때를 찾아보시면 되고 t가 3일 때라는 거 쉽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되나? 그러면 t가 3일 때 이 녀석의 높이는 3을 이제 적분해봐야 되겠다. 그지? 그래서 3을 적분해볼 건데 됐죠?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거 한번 잘 봅시다.
5초가 지났을 때 지상으로부터의 높이, 그리고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지상으로부터의 높이, 그 다음에 5초 후 물체가 움직인 거리잖아. 그지? 요거 구하려면 부정적분이 좀 더 편할 것 같기도 하고, 부정적분식으로 한번 가봅시다. 무슨 말이냐면 함수 한번 구해볼게요. 이거 적분하시면요, 하고 뒤에 이제 적분상수 C가 붙는데 0초일 때 저 높이가 10m라는 거 보이세요? 10m에서 위로 쏘아올리잖아. 0초일 때 높이가 10이니까 플러스 10 하면 xt의 식이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1번 한번 보세요. 5초가 지났을 때 높이는 x5 구하라는 소리고요. 5초가 지났을 때 높이 x5 구하라는 소리고, 5 집어넣어봐. 자, 5초일 때 높이는 35네요. 됐나요? 여기가 3초일 때고, 5초일 때는 뭐 여기도 있겠다. 이거는 35m를. 자, 두 번째는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높이. 그때는 3초일 때지. 3초 여기 집어넣어. x3. 됐어요? 3초일 때 높이 55m입니다. 그럼 이 꼭대기가 55야. 한번 발사 후 5초 동안 물체가 움직인 거리입니다. 한번 보세요. 처음 발사했을 때가 여기지. 3초일 때 최고점을 찍죠. 그때까지 몇 미터를 움직였어요? 45m를 움직였죠. 그리고 3초에서 5초까지는 떨어지지. 얼마만큼 떨어졌죠? 55에서 35까지 떨어졌으니까 이게 20m 떨어졌지. 최종 움직인 거리는 얼마예요? 45m 올라가고 20m 떨어진 거잖아. 움직인 거리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됐어요? 다음 가볼게요. 13번. 자, 이게 VT 그래프예요. 이제 보자. 원점을 출발해야 보이시죠? 원점을 출발해서 움직여요. 시각 t는 6에서의 위치입니다. t는 6에서의 위치를 한번 해볼 건데, 우리는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부터 먼저 체크를 해봐. VT 그래프에서는 부호가 방향이거든. 그러면 0에서 2초까지는 얘는 V가 양수니까 앞으로 간 거야. 그 다음 2에서 5초까지는 부호가 음수니까 뒤로 갔겠지. 5초에서 6초까지는 또 다시 앞으로 갔겠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시면 이만큼의 넓이가 바로 움직인 거리인 거잖아. 그치? 2초까지 움직인 거리는 이만큼의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입니다. 넓이 한번 구해보시면 2 곱하기 2 하면 4, 반으로 하면 2겠지. 이만큼을 앞으로 갔어. 그 다음 2초에서 3초까지 요거 넓이 한번 보시면 요거 0.5죠. 1 곱하기 1 곱하기 2. 그렇죠? 이거 1이지. 이거 0.5죠. 이거 0.5인 거 보이세요? 됐니? 좋아요. 이제 한번 봐봐. 6초일 때 위치야.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앞으로 2m를 갔고요. 뒤로 0.5, 1, 0.5를 뒤로 왔고요. 앞으로 다시 0.5m만큼 갔으니까 계산해보시면 0.5겠죠. 두 번째. 운동 방향을 처음으로 바꿀 때부터 두 번째로 바꿀 때까지 움직인 거리입니다. 뭐지? 불이 난 거야. 뭐
누굴 추적하는 거야? 불이난 거면 저렇게 방송을 안 하지 않나? 알 수 없고. 자, 한번 봅시다. 운동 방향 처음으로 언제 바꾸죠? 2초일 때 왜? 이때 양수 앞으로 가고 얘는 뒤로 가잖아. 앞에서 뒤로 가는 걸로 바뀌었으니까 2초일 때 바뀌었고요. 두 번째 바뀔 때가 언제니? 5초일 때죠? 얘는 뒤로 가고 얘는 앞으로 가잖아. 뒤에서 앞으로 바뀌었으니까 운동 방향이 바뀌었지. 바뀐 부분은 그러면 2초에서 5초예요. 2초에서 5초까지 움직인 거리를 물었어요. 그래서 2초에서 5초까지는 이만큼의 넓이가 움직인 거리고요. 넓이 한번 보시면 2m 움직였네요. 됐나?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저거 다 해봤습니다. 위치와 움직인 거리 다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다 해봤고요. 그러면 진도는 우리가 다행히 저거 끝나기 전에 예쁘게 잘 맞췄고, 오늘이랑 우리가 내일까지는 시간이 있는데, 오늘이랑 내일까지 하면 끝나잖아요, 그죠? 근데 내일까지라 뭐 진도 나갈 건 더 없긴 하지만 내일까지 해서 개념 원리 이거를 마무리를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새 학기가 되면 또 새 책으로 유형서로 나갈 거니까, 개념서 끝나고 유형서로 갈 거니까 내일까지는 개념 원리를 다 풀고 풀이도 다 해서 깔끔하게 딱 마무리하면 예쁘겠죠? 그래서 내일까지 요거는 이제 다 풀어서 마무리 해보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프린트 준 것들도 좀 한번 다 봐보면 좋을 듯 한데, 여러분 프린트 좀 풀었어요? 조보경 씨? 네. 어때요? 좀 풀었어요? 어때요? 안 풀었어요? 왜 안 푸셨어요? 아니 그걸 그렇게 열심히 푼 거 치고는 그렇게 많이 푼 게 아닌데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러게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내일에서 진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진도는 여기까지 하고요. 남은 시간은 좀 문제 푸는 거 위주로. 여러분 질문할 거 좀 있어요? 질문할 게 좀 있으면 해보세요. 질문할 게 있으신가? 질문이요? 자, 몇 페이지에 몇 번을 해볼까요? 몇 페이지 몇 번을 해볼까요? 고경이는 질문할 게 좀 있어요? 할 게 없어요? 기윤이는? 아, 민경이는 당연히 없을 테니까. 그러면 그냥 개별로 할까? 개별 질문으로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지연이는